신약 개발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긴 투자 기간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평균 연구기간은 15년, 자금은 5억 달러씩 들어가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이후 15년간 순이익만 30억 달러에 달하죠. 하지만 성공 확률이 매우 낮고 신약의 특허가 만료된다면 값싼 제네릭 의약품들의 경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은 대형 작사들의 몫이었습니다. 긴 투자 기간과 막대한 연구 자금을 버텨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신약 개발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춰줄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슈레딩거입니다. 신약 개발 단계는 디스커버리, 디벨롭먼트, 상용화 3단계로 나뉘는데 약으로서의 후보물질을 찾는 것이 디스커버리 단계, 동물과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는 것이 디벨롭먼트 단계, FDA 최종 승인을 거쳐 시장에 시판하고 그 부작용을 조사하는 것까지를 상용화 단계라고 합니다. 단계별로 각각 5년, 7.5년, 2년씩 소요되는데 여기에서 슈레딩거는 디스커버리의 단계를 절반으로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머신러닝을 통해서 말이죠. 과거에 신약 개발은 먼저 실험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초 연구를 통해 질병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CDC7 인산화효소가 발현되자 암세포가 빠르게 증식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CDC7 억제제를 만들어내면 이것을 항암제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단계이죠. 이렇게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은 후보물질을 찾는 것입니다. 신약 후보물질들은 매뉴얼대로 나올 만한 약물을 찾기까지 끊임없이 합성해서 찾는 방식입니다. 거의 노가다에 가깝습니다. 어떤 연구원은 이 단계에서만 일생을 다 바치기도 할 정도니까요. 이 전통적인 과정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뿐더러 새로운 약물을 찾는데 대략 5,000개에서 10,000개까지의 분자를 합성하고 그 안에서 원하는 특성을 찾아내야 하죠. 이 방식은 IND까지 평균 5, 6년이 걸리며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3개 중 2개가 실패합니다. 많은 실험 비용을 포함해 보통 3,500만 달러가 들어가죠. 이에 비해 슈레딩거는 여기에 AI를 도입합니다. 기계를 통해 디스커버리 단계를 빠르고 값싸게 끝내는 것이죠. 전통적인 방식과 슈레딩거를 비교해봅시다. 기존의 방식은 연간 1,000회 분자를 합성하고 분석하며 제한된 범위에서만 후보물질을 찾아내는 데에 비해 슈레딩거는 일주일에 수십억 개 분자를 컴퓨터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후보물질을 추려내고 합성물질을 최소로 줄입니다. 후보물질을 찾는 풀도 매우 넓어지고 합성실험 횟수와 걸리는 시간도 낮춥니다. 매년 1,000번씩 하던 합성을 10번만 하면 되니까 말이죠. 이 편리함 때문에 상위 20개의 빅파마들과 1250개의 연구기관들이 슈레딩거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슈레딩거를 이용해 개발한 신약의 경우 상용화에 성공하면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추가 매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단계만 지원해줘도 디벨롭먼트, FDA 승인, 상용화에 대한 리스크 없이 라이선스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사업이라는 뜻이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슈레딩거는 자체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진행합니다. 현재 타사와 공동 신약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은 25개로 그중 16개가 디스커버리 단계이며 FDA 승인이 난 곳은 아지오스의 혈액암 치료제 아이보시데닙과 이나시데닙으로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슈레딩거의 힘을 빌렸죠. 판매량에 따라 슈레딩거의 라이센스료를 지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는 임상 2상이 하나, 1상이 2군데이며 IND에 필요한 비임상을 하는 곳이 4군데 있습니다. 슈레딩거 혼자 개발하는 신약 파이프라인은 5개로 아직까지 디스커버리 단계입니다. 슈레딩거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수많은 제약사, 연구진들에게 판매하고 그들이 그것을 사용하면 사용해줄수록 신물질을 찾는 데 필요한 빅데이터가 슈레딩거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주행 데이터를 모으는 테슬라와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 점이 확실한지 슈레딩거의 10K 보고서를 살펴보았습니다. 130페이지를 보면 소프트웨어 매출에 대해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전체 매출의 49.8%가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매출이 발생했고 호스팅 방식 소프트웨어는 전체 매출의 8.6%에 불과했습니다. 온프레미스는 보안을 위해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서버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슈레딩거의 빅데이터를 쌓아주기는커녕 자체 서버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보안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온프레미스식 매출이 매우 높다는 것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거대 빅파마로의 도약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현재 진행 중인 자체 파이프라인 5개의 성공 여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비슷한 기업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경쟁사도 없는 블루오션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확고한 경제적 해자가 필요한데 슈레딩거만의 특별한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규모입니다. 경쟁사인 시뮬레이션 플러스는 9개월 동안 200만 달러를 연구개발비에 지출하는 데에 비해 슈레딩거는 3개월에 투자하는 연구개발비만 1370만 달러에 달합니다. 직원 수도 시뮬레이션 플러스는 109명, 슈레딩거는 393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며 심지어 슈레딩거의 직원은 그 절반에 가까운 150명 이상이 박사학위를 받은 엘리트들이죠.
이것은 대형 제약사들의 슈레딩거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었고 연간 계약금이 10만 달러 이상인 제약사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시뮬레이션 시장이 이제 막 개화되는 시점에 이러한 선점 효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PC 운영체제 시장에서의 윈도우를 돌이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플랫폼에 익숙해져 버리면 바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슈레딩거의 강점 두 번째, 투자자입니다. 바로 그 선점 효과를 누구보다 똑똑히 누린 사람이 슈레딩거의 최대 주주로 앉아있죠. 빌 게이츠입니다. 그는 꾸준히 슈레딩거에 투자하고 있어 2020년 2월 13일 58만 8,235주를 추가 매수해 현재 슈레딩거를 2천만 주 넘게 보유 중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전문가인 그가 투자한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사기에는 충분했고 이는 모닝스타에서 슈레딩거의 적정 가치를 주당 54달러 선으로 보는데도 투자자들이 몰려 주당 70달러로 넘어선 상황입니다.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인정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에는 투자할 만하다는 것이죠. 다만 유명인의 투자를 따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버핏과 크래프트 하인즈를 보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슈레딩거의 경우 규모와 인력에서는 앞서 나가는 선점 효과와 유명한 투자자들의 광고 효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주가 변동성이 매우 큰 시점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월 4일 락업이 끝나는 주식이 1188만 주나 됩니다. 이들은 상장 6개월간 묵혀있던 주식들로 공모가 17달러에 비하면 매도 시 5배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내부자들은 앞으로 성장성이 두드러진다 해도 보너스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락업이 끝나면 크게 휘청일 수도 있지만 큰 조정 없이 다시 상승해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슈레딩거는 미래지향적인 기업입니다. 하지만 데이터, AI, 글로벌 빅파마의 공식이 통하려면 극복해야 할 관문이 많은 기업이죠. 그 첫 번째, 자체 파이프라인 5곳을 꾸준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 성공 여부에 따라 미래를 바꾸어갈 신약, 재료공학 신소재를 발견해낼 플랫폼 기업이 될지 중소형 바이오 시뮬레이션 시장에 만족할 기업이 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자체 파이프라인 성공은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백색나무는 슈레딩거를 관심있게 지켜볼 계획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